저는 지난 30년간 비타민C의 놀라운 효과에 매료되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비타민C는 신이 내려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천에 널려 있으니 값이 비싸질 이유가 없고 만병통치약에 가까울 정도로 광범위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타민C의 효능 중에서 비타민C가 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당뇨병 환자들이 비타민C와 꼭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비타민C에 관해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연 비타민C란 존재할까요? 노란색 비타민C를 먹어도 될까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얼마나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혈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단순히 피로회복제로 드시거나 항산화제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타민C는 혈당과 관련된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좋은지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혈당이 건강의 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맥을 못 춥니다. 피 속에 있는 당이 결국은 혈액을 타고 뇌로 가고 온몸으로 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것만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의 경우 혈관이 망가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의 유명한 합병증, 예를 들어 콩팥이 망가진다거나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 결국 혈관 질환인 겁니다. 당뇨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망가지고 결국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세혈관들이 막히지 않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릴 수 있도록 해주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C를 더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혈관을 제대로 뚫어놓으면 당뇨합병증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최소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좋은데 최근에는 아침을 먹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꿀을 한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꿀은 정말 신이 주신 완벽한 에너지원입니다. 당도 빨리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몸에 좋은 미네랄이 가득 차 있는 순수한 자연 제품입니다. 기력이 없다면 꼭 꿀을 드시고 비타민C를 먹으면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이외에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에 의해서 이것저것 먹게 되는데 소화기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에서는 소화 과정을 거쳐 이 음식물을 질서 정연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보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기를 가진 화합물이 질소와 합물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발암물질의 하나인 나이트로스 아민이 합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발암물질의 원료가 되는 두 물질 아미노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 속에 다량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식습관을 보면 대개 양에 의존하는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많은 양의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아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먹는 일은 생명현상의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먹는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되는 과정 중에 위에서 발생하는 나이트로스 아민의 생성을 비타민C가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과 함께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섞어 주었을 때 위에서 생성되는 나이트로스 아민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식후 30분보다는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복용 방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위장에는 염산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있음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균이 위장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궤양의 원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확실하게 특정 종류의 위암을 발병시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경우 70에서 9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 위장병 왕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C만으로도 이 세균의 병원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굳이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 균의 병원성을 차단할 수 있으니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인 위장병 치료를 위한 친환경적 대책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활성산소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돗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나 소독약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유해산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이 무서운 이유도 안정된 산소와 유해산소를 내기 때문임을 이해한다면 이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물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의학자가 앞다투어 이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화 과정이 이 물질에 의해 가속화되고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해산소는 다른 물질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먹으면 그것을 무력화 혹은 중화할 수 있습니다.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하여 항산화제라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독성이 적고 수용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노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유해산소 이론입니다. 이것은 노화 이론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화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해야 합니다.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정제된 비타민C 가루는 흰색입니다. 따라서 제품화된 알약도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흰색의 정제는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혹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의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산화한 비타민C는 비타민C 본연의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매 후 색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구입한 곳에서 반품을 요구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 산화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니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천연 비타민C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닐 때 강의 후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천연이 합성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선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지만 일단 오렌지에서 추출되어 정제로 된 비타민C 제품이라면 더 이상 천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추출할 때 화학물질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 이미 비타민C가 화학적 공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시중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C는 세균을 이용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 세균에게 밀가루나 고구마 가루와 같은 녹말을 먹이로 주고 키우면 그 세균들이 살면서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C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복용하기보다 위장에 있는 음식물과 최대한 섞이게 해서 그곳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아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복용법을 권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일은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와 양리작용을 최대로 올려주는 일이니 결코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비타민C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에 3번에 걸쳐 자기 체중에 맞는 용량을 나눠 먹고자 한다면 비타민C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비타민C의 효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음식 섭취와 동시에 음식물의 양에 비례해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의 작용 기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왕재 박사의 책,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췌해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시나요? 오래전부터 비타민C가 좋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먹는 게 비타민C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단순히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해산소에 대한 인식이 많아져 항산화제로 드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속해서 비타민C를 연구하고 다양한 효능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비타민C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효능들로 가득 찬 성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성이니 몸에 축적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득하니 가격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 효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니 비타민C를 먹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때 비타민C를 드시다가 중단한 경우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품이야 동일하니 인터넷을 통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체크하고 저렴하게 구입해 복용하신다면 비타민C는 분명 건강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